이번 영상은 하늘이 키운 대한민국 토종 국민은 천자티엔즈라는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키워준 이유는 천손 중에 천손이기 때문이며 말과 행동으로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증거를 뉴턴과 사과처럼 자연과 사회 현상을 통해서 찾아보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미뤄둔 광복절, 개천절, 홍익인간의 속뜻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왕의 후계자로 책봉된 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자는 세 개의 증표를 가집니다. 암행어사가 나라지를 하는데 힘이 되는 마패처럼 세자가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되는 임명장과 같은 축책문,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침이 되는 왕이 당부하는 말씀을 적은 교명문, 작성한 문서를 보증하는 인감과 같은 세자인이 실즈인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대치입니다. 공수형의 성질을 가진 파이와 같은 기운의 완성체인 대우주에서 30%가 분리되고 열처리되어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대우주의 기운은 70%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대우주는 무극이며 음이요 빅뱅의 열처리로 인해 물질이 만들어진 이 우주는 태극이며 양이라 봅니다. 즉 우주에서의 7은 음의 기운이 작용함이고 3은 양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음양의 조합인 3대7로 합이 공수가 되는 것은 온전한 완성체요. 근원인 대우주와 직결되어 이 우주와 지구에서 천지, 기운이 운용되는 법칙이라 여겨집니다. 인간의 구성은 육질이 70%, 인기와 5차원의 기운인 오기가 30%이며 육질의 성분은 수분이 70%, 물질이 타고나면 남게 되는 재가 30%이고 육신의 온도가 섭씨 37도이지요. 모든 생명체의 터전인 지구는 바다가 70%, 땅이 30%로 구성되어 있지요. 바다의 70%는 태평양이고요. 이런 지구의 땅 중에서 길이가 3,000리, 둘레가 7,000리, 산이 70%, 들이 30%, 천기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물이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대륙과 경계를 그어 삼면을 태평양에 담궈 놓은 공수가역 나오는 유일한 땅이 한반도이지요. 즉 하늘과 같은 기운으로 만든 땅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세자인과 같은 천자인 티엔즈인입니다. 천자인을 각자에게 줄 수 없어서 다 같이 함께 쓰라고 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평양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방파제가 일본 열도요. 수문장과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대마도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임명장과 같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재원과 특성,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담긴 매뉴얼을 담아서 포장을 해서 상품이라 합니다. 그 상품을 만든 자를 주인이라 하지요. 그 주인이 제품을 관리하고 사용하거나 필요한 자가 있다면 거래를 하고 깊이를 모른다면 가르쳐 주게 되지요. 또한 집안에는 맞이라고 하는 장자가 장즈 있고 장자의 혈통을 장손이라 하지요. 그래서 집안의 장자가 죽을 때가 되면 장손에게 각종 문서와 유언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게 되지요. 그 문서와 족보 그리고 선친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집안의 장자요. 장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의 원리와 우주의 운용법이 담겨 있고 인간이 만들어진 원리와 살아가는 법이 담긴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이 직접 맺어준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암호화된 천부경입니다. 즉 천부경은 왕의 축책문과 같이 하늘이 내린 축책문이요 임명장입니다. 이러한 천부경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천손 중에 천손이요 하늘이 낳은 장자요 세계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하늘이 키운 지도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천자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임명장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말로 되어 있으니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 토종 국민이 천자티엔즈입니다. 대한민국 토종 국민이 올바른 홍익인간의 삶을 향해 노력한다면 천부경은 세계를 이끄는 활동을 하는데 힘이 되어줄 하늘의 마패가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천자인 대한민국 토종 국민은 빌고 매달리며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양심도 없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인류의 장자들이고 하늘의 천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뱅 후 하늘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살펴볼 거예요. 육신을 만들 때 시험평가단에 참여했던 인기들이 있었지요. 이제는 이들이 특수 임무수행단, 즉 TF를 구성해서 하늘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1단계 프로세스를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미션을 받아 단의 혈통으로 마지막 인생이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러 한반도에 태어나게 했지요. 그리고 그 TF의 왕의 나라가 아니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고, 그 구성원들을 국민이라 부르게 했지요. 그리고 하늘은 모든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저마다 준 소질을 개발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너희들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길러라. 그런 후 지천명이 되어서는 천지의 이치를 찾아 한 맺힌 조상님들의 넋을 제도해야 한다. 또한 서양의 지식과 문물을 도입해서 쓰다 보면 많은 모순들이 나올 것인데, 이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오류가 없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어하며 이를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인류 공영을 이루어야 한다. 한편 모두의 슬기를 모아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대한민국, 세계를 품어 안는 커다란 큰 대따 나라 한 왕과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너희가 백성, 민민 주인인 나라 국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지요. 이런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나라이며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들이라 봅니다. 따라서 세자가 왕이 당부한 말씀인 교명문을 가슴에 새기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을 좋던 싫던 입으로 낭독을 했던 하늘이 당부하는 말씀인 교명문을 받은 것이니 이들은 하늘이 보낸 천자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뜻을 모르지만 열심히 외웠고 아침 조회 때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복창을 했다. 이렇게 십수년이 이어지니 하늘도 땅도 감동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땅은 타고난 소질을 발현시키도록 해주었고 하늘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봅니다. 놀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팝송, 샹송, 클래식, 영화 등을 넣어주었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극장을 짓게 했으며 전축, 카세트 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지요.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인문계, 상업계,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를 짓게 해서 소질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방송통신 고등학교도 개설을 했으니까요. 이어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들을 짓게 해서 실컷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한편 부모님과 형님들, 누이 동생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집안의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뒷바라지 한 것이지요. 또한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고 쥐를 잡아 잠바를 만들고 볼품없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더라도 세계가 사주도록 하늘이 작업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는 많지만 유례없는 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했고 특히 이들이 조상님들의 얼을 빛내겠다, 자주독립을 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니 하늘이 도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늘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TF의 일원인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질량과 그 흐름에 따라 윤회를 해오다가 만억만래가 되었고 육신은 모르고 있지만 육신 안의 양심은 지금 마지막 일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빅뱅으로 그슬러진 자신의 그 흐름을 녹여내서 본양심과 같은 영롱한 빛을 빛광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복 후 마지막 날들을 마디절지에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해방이 되고 원하던 독립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독립기념일이라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 했을까요? 이는 하늘의 공사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말이라 짐작해 봅니다. 하여튼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장, 생 7, 8, 9 운에서 보듯이 세상을 널리 넓을 이치에 맞는 이로움을 주어 더할 이 만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을 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상생을 이루어내는 인간 렌제안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올바른 홍익인간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념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일생이라니까요. 참고로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수천 년 전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전하는 내용 속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의 교육이념으로 반영되어 있지요. 또한 질량을 키워서 널리 이롭게 하라고 IT 강국으로 만들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은 이롭게 할 대상을 찾는 것이요. 이롭게 하려면 알아야 하니까 돌아다니는 것이요. 서두르는 것은 마지막 일생임을 아는 양심인기, 영혼이 울림을 준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인간이 이러한 이치를 알고 홍익인간의 뜻을 새기며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육신 안의 양심은 그 흐름이 녹아내려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공수 차원의 하늘의 기운과 같아지지요.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하늘은 그 기운을 지극장에서 운이라 칭했고 그 기운을 가진 인간을 인극장의 이명인 중에 인으로서 사람이라 명명했지요. 이에 하늘은 보기에 좋더라 하십니다. 이를 정리하면 대한민국 토종 국민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그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같으니 하늘의 문을 하늘 천, 티엔 열고 10개, 카의 천기를 받아 모든 모순과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 인류 공영의 시대를 마디절 지혜 열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과 한이 맺히고 미련과 아쉬움이 쌓여 4차원 세계로 가지도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먼저 간 조상들과 인류의 넋을 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천절이고 하늘이 당부한 말씀, 교명문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왕의 세자가 갖는 세 가지를 대한민국 토종 국민은 하늘이 내린 세 가지를 갖고 있으니 하늘의 천자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극장, 인이삼 이것들이 천자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하늘은 TFTF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키워온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듯이 양심이 운의 기운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기운과 달라서 천국, 천당, 천상, 극락세계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간은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양심 영혼은 기운이 하늘과 같아서 자동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천지인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키워준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나요? 마지막으로 윤회한 당신의 양심에게 있어서 시간은 소중하니 육신의 일생이 아니라 양심의 인생으로 살기를 응원합니다.